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근황부터 토크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 이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 12만 명에 예. 잘 나오는 동영상은 뭐 한 2~30만에 나오고 예. 아직 흥행 수준에 못 미쳤나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가고 있나요? 저희가 정책을 다루는 채널 하겠다고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예. 잘 나온다. 저희가 이제 보수 유튜브도 그렇고 진보 유튜브도 그렇고 정치하는 그 컨텐츠 다루는 곳들이 예. 보통 남 까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들은 요즘 이준석 세 글자 없으면은 장사를 못 한다 할 정도로 이준석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정책 얘기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 얘기하면 좀 졸리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워하시니까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나오는 편이다. 예. 예,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책들이 꽤 여러 가지 어젠다가 제시가 돼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정책 제안은 어떤 걸까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결국 교통 관련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원래 젊을 때부터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대선 때 저는 핵심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는데 현재 대통령께서는 실현하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예, 실제로 이혼을 하신 다음에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쪽이 경제적으로 좀 결핍이 있는 경우에 또 근데 이혼한 상대방은 잘 살고 있고 네. 이런데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부부간의 갈등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아이의 미래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네.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아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대선 이후에 실종돼 가고 있어요. 저는 대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들이 사장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중요한 정책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다른 게 관심이 있나 봐요. 막 네. 신당, 창당 등등등등 얘기하시는데 그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네. 그 신당 상황 좀 여쭤볼게요. 그 오늘부터 아까 구글 폼도 그 업데이트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총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알아보고자 하신다. 네. 신당으로 출마할 의향이 있는 인물 리스트를 만들겠다. 한 것 같은데 또 이 정보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도 올리셨고요. 네. 확실히 그러면 창당 의사 굳힌 거라고 보면 되나요는 제 질문이고 문자도 읽어드릴게요. 2402님, 이준석 전 대표님 진짜 창당할 건지 꼭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9449님 한 예, 번만 예. 더요. 밥하는 것도 아닌데 창당에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이러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으면 오히려 되게 일찍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2라고 하죠. 국민의당 1이라고 하죠.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2월 달에 창당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27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면은 일반적인 총선 앞둔 창당인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기대 심리가 많다 보니까 또 저한테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정당법상 당이 차려지기 전까지는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정치인 지금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개인 후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7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네. 오는 27일 신당 창당의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27일에 신당 창당 여부를 결단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둘러서 움직였을 때 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실 이번에 부산 관련해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포 사과를 하시는 걸 보고도 저는 판단했는데 본인이 정말 위험해지고 다급하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저 대선 때 보면요. 평소에는 저한테 뭐 길길이 날뛰고 이러시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이러면 오셔서 갑자기 90도 인사하시고 이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창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자는 길인 건데 네. 저는 그 와중에 만약에 제가 창당을 먼저 해버렸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변하겠다 이래버리면 되게 웃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12월 27일 정도는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네.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니 또 이어서 총선까지 남은 날짜 수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는 기점이라고도 하셨었는데 네. 나름의 시안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네. 그래도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을 대표님께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전제 조건 같이 들려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등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조건을 걸고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정치인 이준석의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상계동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루고 싶었고 네.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당이 굉장히 선거에 강한 체질로 바꿔놨었고 예. 그래서 연달아 선거를 이겼었는데 저 쫓아내고 1년 만에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전패 위기에 처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제 입장에선 되게 화가 나는 일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당대표 2년 임기 마치면은 한 1년 정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 하나의 꿈이겠습니까? 정말 강북 지역에서 어렵게 노력해온 많은 우리 당 사람들 다 소박한 꿈들이었을 텐데 예.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느라 그냥 다 꿈을 날려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요. 네네. 근데 왜 사고 친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죠? 저는 이게 지금 계속 한 12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남이 그냥 수도권 갈아가지고 자기 선거 치르는 국면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하에서는 대한민국 보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면 하겠다, 이렇게 바뀌면 손잡겠다 이런 구질구질한 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당장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 누가 봐도 개인 역량으로 수도권에서 선거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강북 지역에서 예. 자 그러면 이놈의 당이 그러면은 선거를 치렀을 때 강북 지역에서 희생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아이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영남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예. 강북 지역에 나가가지고 험지 뛴 사람들은 너 2번 떨어졌잖아, 3번 떨어졌잖아.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런 당에서 누가 뛰려고 하겠습니까? 예. 예. 신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앞에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네. 신당을 만든다면 네. 우파 세력을 위주로 꾸리는 건지 아니면 뭐 금태섭, 양양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 뭐 혹은 뭐 정의당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빅텐트인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구현하고 싶어요. 자유주의요. 예, 이건 보수랑 조금 분파가 다를 텐데 큰 틀을 생각하시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보수주의의 계열의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이제 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사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이 두 세력이 결합해가지고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럴 때 이겼어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은 보수주의 한쪽만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철저하게 자유주의 세력은 외면되었고 그래서 이제 반쪽으로 선거를 치른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기로 저렇게 강한 보수주의자의 이념만을 습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고 진보 진영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아, 예. 저는 음모론자는 배척하려고 합니다. 음모론자라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천안함이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달 착륙을 믿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예,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되고 네. 대신 합리적인 주제를 던지고 토론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저는 함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그 청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그 사건 관련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더라고요.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합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당을 하거나 무슨 연합을 하거나 이건 전혀 아니고 하시면서도 이준석 같은 합리적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을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와 합력 진보 간에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러브콜인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님은 예. 저랑 같이 이제 상대당 대표로 서로 지냈기 때문에 예. 그때 저희가 전무후무한 당대표 간 토론 같은 것도 3번 했습니다. TV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의 폭도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반윤 연대 같은 거는 그렇게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그거는 당을 하기 위한 가치로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네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가 나은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윤 연대라 그러면은 네. 누가 제일 맛깔지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경쟁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제가 잘할 자신이 있지만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아하. 예.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지만요. 관심은 딱히. 그것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정책적으로 지금 이 당은 뭐가 다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판에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이준석이 작정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비판할 거면은 대한민국에서 1, 2, 3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목표가 뭐 반윤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정부 비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신당을 한다고 할 땐 네. 바로 즉시 야당 포지션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지만은 그거 하려고 당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하려면 제가 차라리 아예 모두 전환해서 유튜버 세게 하면 되죠. 예, 예. 같이 좀 여쭤볼게요, 두 분을. 그러면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 혹은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비명계이자 탈당을 하신 이상민 의원, 지금 네. 무소속이 되셨죠? 이분들과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상민 의원님은 오늘도 연락을 드렸고요, 제가. 네, 뭐라고 들으셨나요? 어제 그 탈당 그 회견문 잘 봤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잠행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식을 잘 못 들을 뿐이지 이상민 의원이 구구절절 적어놓으신 그 민주당 내 반민주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타파해야 될 대상이다. 예. 국민의힘의 그런 독선적인 행태와 마찬가지로 그런 데는 당연히 공감대가 있고 제가 민주당에 계실 때는 이상민 의원과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언론에 공개를 잘 안 했어요. 예. 곤란하신 상황이 발생할까 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러브콜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요.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예. 다른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그래도 공개하시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구애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예. 먼저 신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무슨 중심이 되는 위치에서 다른 분들한테 구애를 하고 러브콜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 영입이란 단어까지 쓰고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이상민 의원님만 하시더라도 5선 중진 의원이시고 오히려 제가 질량으로 따지면은 이상민 의원님보다 결코 아주 무겁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정치 선배로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요? 이낙연 대표도 이제 정치 선배이시니까요. 네. 대한민국 총리를 지내시고 그 당시에 여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틀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하시고 싶어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되면은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보수가 100% 옳다, 진보가 100% 옳다의 단계는 넘어섰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제발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한간에 네. 현역 의원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어디까지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주에도 혹시 유력 인사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제가 뭐 신당 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뻔한 게 나중에 12월 말 가가지고 공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를 잘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도 없고요. 다만 민주당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혹시 연락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예. 거기는 제가 이제 인사부터 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깊은 대화를 하죠. 가끔 그런 퍼센테이지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의 퍼센트 게이지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혹은 내려갔나요?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7, 지금? 80이요? 7, 80은 갭이 좀 있는데요. 80 정도 되시나요? 제가 지금 며칠 남았는지 카운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남은 것만큼 빼면 되는데. 예. 그럼 한 번만 더 비슷하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탈당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제 소박한 꿈을 돌려놓으시면 가능합니다. 소박한 꿈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그 제가 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 고향에서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해왔던 것들. 예. 지금 전부 다 수도권 분위기 다 박살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저 혼자의 꿈이 아닙니다. 강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꿈, 경기도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꿈 다 버리고 결국 영남과 강남만 살아남는 정치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예. 제가 국민의힘
에서 지방선거 최고 기록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예. 12대 5. 12대 5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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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대통령께서 열심히 경기도지사 후보 바꾸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은 최고 기록이었을 거예요. 13대 4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했으면 전 할 만큼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1년 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분위기 이렇게 만들고 누가 뇌파 조종했습니까? 갑자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 만들고 예, 본인이 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국회 기자회견 할 때 결자 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아무리 결자 해지 얘기해도 안 들으시더니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산 선거가 다급하다고 하셨는지 부산 엑스포는 또 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맥락이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예. 청취자 질문 하나 좀 받아보고 갈게요. 윤희님께서 예. 만나본 인사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인사는 누구였냐? 아니면 네. 이 사람은 꼭 신당에 영입하고 싶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거는 실명으로 되시면 너무 시원하고요. 그게 안 되시면 요런 컬러의 분이 계시더라. 예. 정치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야심이 좀 크신 분들. 정치적 야심이 크신 분들요? 예. 야심이 크다는 거는 예. 그저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한 번 당선될까 이거 말고 딱 어떤 부분 제가 만났더니만은 이 대표는 그래가지고 정치하면서 명예로운 정치를 할 거야 아니면은 살아남는 정치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 먼저 던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명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그럼 됐어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술 마셨어요. 네. 근데 살아남는 정치도 뭐 중요치 않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대표님께서 어떤 당을 만약에 창당한다면 가려고 하는 건지를 궁금하신 분도 꽤 많단 말이죠. 네. 과거에 보면은 뭐 바른정당, 네. 뭐 새로운 보수당 등 이런 행보를 또 네. 보이셨는데 아까 뭐 자유를 언급하셨지만은 어떤 가치관을 지향하고 싶은지 하나 하고 그래도 전제 조건 중에 가장 1번은 신당이 교섭단체 이상이 되느냐 요 여부일 텐데. 당연하죠. 교섭단체 이상이 되면은 엄청난 성과이고요. 네. 안 돼도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교섭단체 이상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당의 품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함께하는 인사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짜야 된다 생각하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상, 60대 이상과 지금 그 아랫세대 그 보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게 뭐냐면요. 예. 20, 30, 40대는 결국에는 보수가 주류가 아닌 세상을 살아왔어요. 네. 근데 50대 이상은 보수가 주류인 세상을 살아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다 뭉쳐가지고 보수가 똘똘 뭉치면은 민주당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이는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이런 뭉쳐도 거거든요. 지금 될똥말똥인데 왜 저러냐. 그런데 예. 그때 진짜 바지 끝까지 끌어올려서 배바지 만들어서 나간 선거가 황교안 대표가 했던 미래통합당 시도였거든요. 예. 180석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상 보수가 통상적인 통합만을 외치고 보수의 근본주의적 그런 멘트들만 외쳐가지고 선거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판판이 지다가 결국 김종인 윤석 체제에서 세대 확장성을 가져오고 이슈의 확장성을 가져와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50대 이상이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 또다시 빨갱이 외치고 네. 가가지 똘똘 뭉쳐 동네에서 빨갱이 소리 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당인데 뭉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이 발상으로 하다가 1년 동안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예. 예,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욕 보내셔도 되는데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50대 이상은 계속 보수 지는 것만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예,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알아요. 예. 그런데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야, 옛날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진보가 맨날 연대해야 되고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 DJP로 집권했고 그게 몇 년 얘기냐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50대는 그 전통의 이 국민의힘 전신당을 계속 지지하셨던 그분들 말씀하신 거죠? 그건 전체 어느 50대가 당이든지 간에 세대 간의 네. 차이인 게 뭐냐면 네. 50대, 60대, 70대 분들은요. 처음 경험했던 선거가 아마 한 30년 전에 보면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DJP 이런 거 할 때가. 네. 그럴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그때 본인들이 첫 선거 하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큰 인물도 도저히 DJP 같은 거 안 하면 대통령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충청도 포섭하려고 해가지고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꺼내가지고 특단의 전략을 세워가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인구 구조상 이미 그냥 아무 전략 없이 붙으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구조적으로 모르시는 세대가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문자도 비슷한 게 왔어요. 제가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양당이 네.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로 합의를 하더라도 네. 신당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권역별 병립병 비례 네. 정도로 가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거는 그 다른 당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 될 선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선을 내줄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입시제도에만 신경 쓰고 있는 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입시제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난 강서 보궐선거 결과로 놓고 보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수도권 대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 과목 진짜 한 5등급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혼자 지금 서울대 입시 지금 제도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수능 비중을 이렇게 하느냐, 뭐 수시 비중을 내신 비중을 이렇게 하느냐 이러고 아니, 있다. 지금 그 5등급이라니까요. 지금 이 성적표 보면. 그런데 지금 서울대 입시 고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제발 이거를 정상적으로 지금 문제 하나를 더 풀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럴 때지 지금. 계속 입시 요강 클릭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좀 듣기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여야에서 결국에는 네. 뭐 공천 못 받을 사람만 이준석 신당에 갈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역사로 보면 공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꼭 정치를 못 하시거나 잘못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각 당에서 결국에는 공격을 받으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왜 공격받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 하시는 분들, 바른 소리 하다가 공격받는 분들 전 있다 봅니다, 상당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은 주로 공격당하시는 분들, 극성 지지자들 공격당하시는 분들은 쓴소리 하시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속된 말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공천 받는 분이라 해가지고 그분이 정치적으로 나은 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최후 통첩의 날 이런 표현도 하던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뭐 최고위 안건에도 안 올라갔다고 해요. 혁신위 안들이. 근데 또 그러죠. 박정화 수석대변도 그랬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될 때 한꺼번에 달라. 이거는 참고만 하겠다는 건가요? 혁신은 이미 헛발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말 아무도 처음부터 안 믿었죠. 그리고 혁신위원장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권과 그 전권은 이해와 해석의 오류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정권은 우리가 말한 정권은 혁신위원장으로 정권이지 그 정권이 아니다. 지금 와서 국민들을 놓고 말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을 국민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꿈꾸는 것이 과연 그러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요구르트 광고처럼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계신 건지 어떤 요구르트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 연장의 꿈 이게 당대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할 정도로까지 계획을 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이런 해석 차이는 왜 나온 거예요? 오늘 얘기인데요. 보고가 혁신위 안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지도부는 혁신위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 혁신위는 보고를 요청했지만 당이 거부했다. 이런 해석 차이는 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자기들끼리 형식 논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다 필요 없고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총선을 지휘했는데 선거 결과 안 좋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정치적 진로는 황교안 대표와 똑같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이 평가하시면 되지만은 똑같을 겁니다. 혁신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꺼낼 카드가 뭐가 있을까 이런 예상들도 많이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진 해산 혹은 전체회의에서 비대위 전환 제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비대위 제안이 한 방이 될 수 있을지 혁신위는 이 다음 카드가 뭐가 있을지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언론의 지지를 받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인요한 위원장은 처음에 자꾸 온 동네 사람 만나면서 평가하고 다니시길래 뭐 유승민은 젠틀맨이고 이준석은 환자고 이러고 다니시길래
제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똑바로 문제를 직격하지 않으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식을 거다. 그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온 동네 사람 평가하고 다니시다가 너는 마음이 아프고 너는 젠틀맨이고 이러고 다니시다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할 때 아무도 듣질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되셨고 한 3주만 앞으로 갔었어도 환자는 서울에 있다 계속 얘기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시기도 지났어요 이제. 예. 대표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다면 혁신위를 세운 건 김기현 지도부니까 네. 지도부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김기현 체제가 뭐 곧 무너질 거다 전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판을 보면 내년 총선은 김기현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예. 제가 평론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측을 할 때는요. 네. 상식선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를 실제로 현실의 구현물들이 비상식적이면은요. 예측이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제가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강서 보궐선거 진 다음 날 다 사퇴했어야 돼요. 예,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의 상례였고 예. 그거 안 하고 이제 계속 생명연장의 꿈을 이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강서 보궐선거에서 17% 차이가 났고 그러면 지금 서울 전역이 빨간불이고 경기도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네. 계속 시간 끌면서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메가서울 했다가 완전히 온 동네 들쑤셔놓고 이거 자체가 사실 당이라는 어떤 큰 공조직의 책임을 진 사람의 행동이라 볼 수 없어요. 네. 문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0127님께서 예.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김용태 함께 가나요? 제3지대 용해인 의원은요?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구분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아까 언급되었던 앞에 4명이랑은 다 함께 하고 싶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소득당이라는 단일 의제 정당의 의원이신데 예. 요즘 기본소득 얘기하는 건 한 1년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준석 얘기를 하실 때마다 기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얘기를 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랜만에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걸 좀 듣고 싶다. 왜냐하면은 저는 용해인 의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용해인 의원이 먼저 이준석 신당에는 할 수 없어라고 먼저 선언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뜬금포는 뭔가 예, 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은 예.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으로 관심 받으시라. 오늘 그 약간 중폭 개각이라고 하잖아요. 개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관료와 전문가가 들고 서원함 탈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이 좀 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아니다. 뭐 총선 앞두고 이거 뭐 잠깐 바꾼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 개각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야당 대표할 때 여성 할당제가 국정에 반영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완전히 피봤는데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누구 시켰습니까? 김현미 장관 시켰죠.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저는 그렇게 국토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시켰죠. 근데 유은혜 장관이 뭐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교육계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각 내 여성 30% 비율을 맞추겠다는 공언을 한 뒤로 네. 그거 맞추려고 정치인 장관들 무리하게 썼다가 저는 정권 내줬다 보거든요. 자, 오늘 발표한 인사 중에 외교부 오영주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오늘 광고 문구로 나왔던 네. 3명의 여성 장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에 의해서 된 거라 그러면은 예. 그걸 바로 우리는 할당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혀 전문성이 없거나 이쪽으로 가선 안 되는 분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럼 왜 그렇게 넣었다고 문재인 생각하세요? 정부가 네. 결국에는 그 할당제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최고의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권 내준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제 생각에는 지금 지지율 위기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엉뚱한 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성을 적게 써서 그렇다. 아니면 지금 보니까 뭐 이번에 서울대 출신 인사를 빼려고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을 다변화하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께서 독선적인 위치를 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마침 또 그런데 방통위원장 후보는 또 무슨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아침에 제가 비판하게 됐는데요. 네. 김홍일 위원장 같은 분이 법조인으로서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지금 당장 언론인이나 아니면 방송 관계자 출신 중에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의아한 인사인 겁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외로움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보시죠.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예. 결국엔 인사를 쓸 때도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통위원장을 할 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만이 방송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박관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에 대한 그립이라고 하는 것도 예.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외견상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전당대회에도 막 이렇게 강하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굉장히 세게 이렇게 나서시는 거는 외로움의 발로다. 예. 실제로 권력이 세서가 아니라 권력 누수를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겹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혼란이었다고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잘 되길 바라지 무슨 분풀이 하듯이 1년 반 동안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3년 반 또 계속 욕할 거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국정 기조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 잘하시면은 당연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 안 하시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가끔 자주 모실게요. 바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